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5화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제2장.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이은영 씨가 나레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콜레스테롤은 잊어라. 염증이 문제이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개념은 우리 문화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는 곧 심장질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인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혼란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닥터 필립스 블레이어. 우리는 아테롬성 경화증이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염증이 아니라면 콜레스테롤은 동맥을 지나갈 필요도 없으며 머무를 이유도 없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챕터 1에서 나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심장과 콜레스테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이며 당신도 이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정보들에 도전하여 자신의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닥터 웨스트맨과 나와 같은 사람들만이 흔히 갖고 있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에 도전하는 환자들과 의학, 건강 커뮤니티들이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가설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보자.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다. 만일 20년 전에 나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지에 물었다면 나는 그렇다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나의 관점은 바뀌게 되었다.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 20년 전에는 과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싶지 않았다. 불행히도 20년 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의학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닥터 존 브리파. 많은 사람들이 왜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에 대해 걱정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미스테리가 아니다. 당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들 중 어떤 수치가 가장 중요한지도 알아야 하며 건강을 위해 그 수치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자. 염증은 심장질환,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염증 없이 콜레스테롤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염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가장 먼저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만일 환자의 C 반응 단백질 수치가 높다면 나는 염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한다. 흡연, 과도한 음주,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 높은 혈당 수치,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스트레스는 모두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리스트는 염증의 원인을 고지방 식단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많은 믿음직스러운 의사들은 아마도 염증의 원인이 고지방 식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캐시 욕.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발목을 삐거나 팔이 부러졌을 때 상처 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 일시적인 상황은 급성 염증이라고 알려졌다. 급성 염증은 부상에 대한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며 치유의 과정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성 염증은 이와 반대로 더 느리고 신체에 손상을 많이 입힌다.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며 부실한 식단, 흡연, 숙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소화관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심장 질환을 가져오는 염증은 바로 이 만성 염증이다. 염증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사에게 C 반응 단백질 수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염증은 좋은 것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독성 물질을 방어해주는 자연적인 방어막이다. 장기적인 기간에 만성적으로 염증 수치가 증가할 때에만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2012년 3월 사인 오브 더 타임즈 웹사이트에 게재된 닥터 드와이트 런델의 기사 심장 전문의들이 말하는 무엇이 진짜로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가에서 드와이트 의사는 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은 신체를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라고 말한다. 불행히도 만성 염증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구화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닥터 에릭 웨스맨의 소견.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당시 교수님들 중 한 분은 현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의 반은 아마 틀린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문제는 그 지식의 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콜레스테롤은 나쁘다라는 가설은 틀렸다고 증명될 지식 중 하나가 돼버렸다. 이 책에서 후에 살펴볼 혈액 지표는 고민감도 C 반응성 단백질 HSCRP이다. 이것은 만성 염증, 심장 질환과 다른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된 염증 지표이다. 그러므로 이는 흔히 측정되는 LDL 수치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치이다. 모든 의사들은 HSCRP를 측정할 수 있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볼 것이다. 염증이 심장 질환의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된 건강 집단들은 콜레스테롤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더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래리티 핵심 개념. 콜레스테롤에 대해 들어온 정보들의 의심을 품어라. CRP 수치의 증가로 인한 만성 염증은 심장 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콜레스테롤은 염증 없이 동맥에 축적될 수 없다. 고민감도 C 반응 단백질은 만성 질환의 주된 지표이지만 거의 측정되지 않는 수치이기도 하다. 3장. 주된 건강 관련 집단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전체적인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다. 그들은
잘못된 영양 정보들과 어떻게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심장 질환의 치료를 지지하는 목적을 가지고서는 곧 무너질 듯한 구조를 형성해내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지질 검사의 4가지 수치들을 가지고 진실을 짜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닥터 에릭 웨스트맨의 소견.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동맥에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면 된다는 순수한 추정을 해내었다. 이 논리는 해가 하늘을 지나는 것을 보고 해가 지구를 돈다고 추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으로 진실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주된 건강 관련 집단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류적인 추정을 한 것과 이를 홍보한 것에 대한 이유가 모두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예정이다. 그 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강 집단의 위치와 식단,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홍보하는 전통적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보건후생부 HHS. HHS는 건강과 관련된 과학을 점검하는 표면적 담당 정부기관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HHS는 최적의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진로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건강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HHS는 혈액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 질환과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단호한 주장들은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축적되기 시작한다면 경화,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동맥의 공간이 점점 좁아져서 심장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와 심장질환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HHS가 미국인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권장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미신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들에 의해 끊임없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미신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 닥터 필립 블레어.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CDC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심장질환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것이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로 인해서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축적되기 시작하며 이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에 문제를 유발한다. 이거 CDC에 따르면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CDC 또한 식단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의 누명을 씌우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량을 줄여서 LDL 수치를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 건강에 관해서 많은 세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칼로리가 서로 같지 않은 것처럼 모든 지방과 모든 콜레스테롤 입자들 또한 서로 같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내 업무는 과학을 대중에게 가까이 가져가는 일이다. 몇 명은 이를 이해하지만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닥터 로버트 러스티그. 심장질환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은 구식이면서 매우 간단하다. 공공건강기관들,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과 같은 집단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식단에 대한 권장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그 시대에 갇혀버렸다. 나쁜 과학의 모든 에피소드들의 근원은 추측을 사실로 대체하고 이를 너무 이른 시기에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만일 당신이 이 추측에 기반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역시 구시대에 갇혀버릴 것이다. 게리 텁스.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 AHA. 아마 당신은 AHA 같은 그룹은 심장질환에 관해서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 기관의 작은 신장 심볼은 식료품점의 다양한 음식 제품들에 새겨져 있다. 당신이 먹으려고 집어든 그 음식이 건강할 것이라는 미묘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다. AHA는 콜레스테롤이 인간의 신체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긴 하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계란 노른자를 포함한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장한다. 노른자에 얼마나 많은 필수 영양소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가? 매우 많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 수많은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계란 노른자는 풍부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100%의 카로티노이드, 필수 지방산, 신체가 필요로 하는 지용성 비타민 A, E, D, K, 칼슘, 철분, 아연, 인, 티아민, 엽산, 펜토텐산, B12, 구리, 망간, 셀렌,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탁월한 공급원이기도 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시력 감퇴, 노인들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는 콜린,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는 단독적인 공급원이다. 추가적으로 동물 연구들에 따르면 이른 시기에 권장된 양의 3배의 콜린을 섭취하는 것은 치매와 노망을 예방하며 평생 동안 좋은 기억력을 가지도록 한다. 계란 노른자들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사람들은 노른자를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영양소들을 제공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닥터 크리스 마스터존. 닥터 에릭 웨스트맨의 소견. 계란은 완벽한 식품이다. 생각해보라. 계란은 닭의 유아 형태이다. 완벽한 영양 패키지인 것이다.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AMA. 이 의사 집단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건강하게 먹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미 농무부에 의해 지원되는 마이플레이트 영양충고와 동일하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똑똑한 충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흡연을 하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술 섭취량을 줄여라. 하지만 심장 건강에 있어서 AMA는 유명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방 섭취량,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르라고 말하는 엉망인 상황으로 시작한다.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실제로 저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것은 심각한 신진대사 문제를 유발한다. 혈당 증가, 공복 혈당 증가, 인슐린 저항, 아랫배, 고혈압, 대사증후군, 당뇨.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더 메이오 클리닉. 더 메이오 클리닉은 웹사이트의 동맥 건강은 동맥의 유연성에 의존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것은 정확한 진술이다.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은 동맥의 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역시 올바른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동맥의 경화,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은 동맥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전통 지식의 오류를 영속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슬슬 감이 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식이지방이 동맥을 막히게 한다는 개념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염증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질과학자들 역시 지방이 우리의 동맥을 막히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은 지식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지질 단백질이 지방을 세포와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싱크대의 파이프가 음식물에 의해 막히는 것과 같이 동맥이 지방에 의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은 우리의 동맥에서 작은 방울의 형태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 지용성인 지질 단백질에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다. 적혈구가 우리의 동맥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지방 또한 우리의 동맥을 막을 수 없다. 닥터 케이트 샤나한. 더 클리블랜드 클리닉. 이 유명한 연구소는 LDL 수치의 증가가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자들의 의견은 LDL이 동맥의 지방을 축적하여 심장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이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가슴의 고통과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들의 주된 조언은 수단을 가리지 말고 LDL 수치를 낮추라는 것이다. 스테이튼과 같은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라도 말이다. 더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심장질환의 여부와 관련 없이 100mg 데시리터 이하 낮은 LDL 수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만일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LDL 수치를 60mg 데시리터로 낮추는 것을 권장한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C반응 단백질, 이전 챕터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는 염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이 수치 또한 낮추라고 권장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LDL 입자들을 변화시켜도 어차피 아테롬성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모든 형태의 LDL 입자들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콜레스테롤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반에 스테이틴 약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LDL 입자들의 생성을 저지할 수만 있다면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되었다. 닥터 켄 시카리스.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건강의 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모든 기관들은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모두 같은 의견을 형성하였다. 그들이 널리 알리려는 메시지는 이러하다. 식단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것은 LDL 수치를 증가시키며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처방약을 섭취해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한다. 많은 의사들, 식단 전문가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 그 의견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가설에 대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반대 의견들을 더 많이 살펴볼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읽어오고 배워오고 들어왔던 것을 믿으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몇 가지의 오류적인 추정들은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심장질환의 범인을 찾기에 혈안이 오른 공공기관들에 의해 지지된 콜레스테롤 심장질환의 기원이다. 콜레스테롤을 옹호하기에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다. 막시슨. 닥터 에릭 웨스트맨의 소견. 언젠가는 지방이
우리의 신체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교육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에 긍정한다. 신체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지방을 필요로 하며 우리에게 포만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The New Atkins for a New You 라는 책에 Fat is Your Friend 챕터에서 이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래리티 핵심 개념. 건강기관들은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을 지지하는 모두 같은 의견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믿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